서울의 심장이 뛰는 강남 한복판 최고급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다. 탁자 위에는 방금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미표시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설지현은 서류 더미에서 시선을 떼고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한때 한지훈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IT 기업 아르테미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사람들은 그 회사의 회장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저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로 시장을 뒤흔드는 미지의 존재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지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발신자 미표시. 왠지 모르게 한지훈일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10년. 그녀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가장 긴 시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지현 오랜만이군. 한지훈이었다. 여전히 오만하고 세상 모든 것을 발밑에 둔 듯한 목소리. 지현은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10년 전 그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뜻을 따랐다. 사랑이 깨진 관계에서 매달리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때의 나약한 설지현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여왕이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10년 전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직도 그렇게 무뚝뚝한가 하지만 오늘은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늘 지현을 자신보다 한참 아래의 존재로 여겼다. 그녀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혼 후에도 그녀가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현은 그의 그런 오만을 속으로 비웃었다. 본론만 말하세요, 한지훈 씨.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신장이야. 지현은 잠시 숨을 멈췄다. 신장.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새로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장을 요구할 줄이야. 그것도 10년 만에 처음 하는 통화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지훈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지현에게 얼마나 충격적일지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그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왔으니까. 내 지금 여자친구 서현진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졌어. 담당 의사 말로는 생체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 그런데 그녀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군. 다행히 당신과 서현진의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해. A형, RH-. 드물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한지훈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10년 만에 전화해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신장을 내놓으라고요. 그것도 당신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지현은 기가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녀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신장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유세야. 그때 그녀는 지훈의 사업을 위해 몰래 신장 일부를 기증해야 했고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들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상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 남자의 무자비함에 치를 떨었다. 물론 그냥 부탁하는 건 아니지. 설지현, 당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려고 해. 10억 아니 10조 원을 주겠네. 한지훈은 자신의 제안이 너무나도 관대하고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다. 10조 원이면 당신 평생 먹고 살 돈이야. 아니, 당신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이 정도면 당신의 신장 하나쯤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0조 원 그녀는 지금 한지훈의 전체 자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한지훈의 제안이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한지훈 씨, 다시 한번 잘 말해보세요. 얼마라고 했죠?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차갑게 되물었다. 한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제안에 놀랐다고 착각했다. 10조 원.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제안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현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옆에 있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자산 규모와 그녀가 소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한지훈 씨, 당신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0조 원이라.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내가 10년 동안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감히 나한테. 한지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감이란요.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이 감이 아닌가요? 10년 전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당신이 나에게 남긴 건 상처뿐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죠. 지연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훈 씨, 10년 전 당신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내가 당신 몰래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신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의 오만함을 아니까. 내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연의 말에 한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그때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했던 금액은 당신이 지금 내게 제안하는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 아르테미스. 당신이 언젠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 회사가 바로 내 회사예요. 지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맴돌았다. 당신은 10년 동안 내가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10조 원이라. 한지훈 씨, 내가 당신에게 한마디 할게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탁자 위에 놓인 금빛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매끈하고 우아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그녀 자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한 남자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훈 씨, 당신이 내게 10조 원을 제안했죠.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준다면 당신의 여자친구를 위한 신장을 내가 직접 찾아줄게요. 물론 내 신장은 아니죠. 내 신장은 이토록 가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한지훈의 심장을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내게 준 10조 원은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당신은 내 손아귀에 있어요, 한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강렬했다. 지현은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이제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했다. 한지훈. 그녀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10년 전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한지훈은 전화를 끊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소나귀에 들려있던 최고급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설지현. 감히 나한테. 그의 방은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그저 가끔씩 떠오르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 하지만 그 흔적이 이제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10조 원보다 훨씬 더 부자라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그녀가 한순간에 조롱해버렸다. 게다가 자신이 인수하려 했던 아르테미스의 회장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한지훈은 자신의 여자친구 서현진의 병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설지현은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을 넘어 증오로 변했다. 그는 결심했다. 설지현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신장을 스스로 바치도록 만들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지훈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고 비서실로 향했다. 변호사 팀장 전부 불러. 그리고 우리 그룹 홍보팀 전부 비상 소집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비서실장은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재빨리 움직였다. 잠시 후 한지훈의 방은 그룹의 핵심 인력들로 가득 찼다. 그는 탁자에 손을 짚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설지현이라는 여자를 아는가? 그가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 그녀는 한지훈의 아내였지만 공식적인 석상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지훈은 그게 자신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스스로 원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이혼한 전처입니다.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과거를 파헤쳐 그리고 언론에 뿌릴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찾아와 없는 것도 만들어. 그의 지시는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날 밤 한지훈 그룹의 변호사팀은 설지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졸업 앨범부터 그녀가 이혼 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가족관계까지.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그녀가 이혼 후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다. 한 회장님, 설지현 씨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의 기록은 아예 전무합니다. 그녀가 한국을 떠난 이후로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팀장의 말에 한지훈은 탁자를 쾅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더 찾아 그녀가 어떤 추악한 짓을 했는지, 그녀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파헤쳐. 하지만 한지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지현은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 서재는 그녀의 정보망 본부였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한지훈 그룹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한지훈의 비서실장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홍보팀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녀의 정보망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오른팔이자 아르테미스 그룹의 부회장인 박민준이 서 있었다. 박민준은 지현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한 회장님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려 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먼저 움직이게 놔둬요. 어차피 그의 공격은 우리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의 자충수가 될 테니. 지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한지훈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녀를 한낱 나약한 여성으로 여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박 부회장님. 한지훈 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프로젝트의 회계장부를 역으로 추적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최근에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주세요. 특히 서현진의 급성 신부전증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도요. 네, 회장님. 하지만 왜 서현진 씨의 기록까지 박민준은 의아해했다. 직감이에요. 단순한 신장 이식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한지훈의 행동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조급해요. 그에게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하게 나에게 신장을 요구했을 겁니다. 지현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한지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10조 원을 제안하면서까지 신장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얻을 이익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한지훈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언론은 설지현에 대한 소문을 쏟아냈다. 한 회장의 전처 이혼 후 의문의 생활. 그녀의 재산은 어디서 왔는가? 모두 한지훈 그룹의 홍보팀이 교묘하게 퍼뜨린 루머들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보망은 한지훈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드디어 박민준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한지훈 그룹의 신사업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입니다. 특히 희귀병 치료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인공장기 개발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서현진 씨의 아버지인 서 박사입니다. 지현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연 예상대로군요. 신장 이식은 단순히 서현진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서현진을 살려야 서 박사가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지훈 그룹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지. 그녀는 모든 그림을 완성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연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녀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박 부회장님, 서 박사의 연구자료와 회계장부를 전부 조사해 주세요. 한지훈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현진의 병실을 엿본 사진도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하지만 사진을 왜? 박민주는 다시 한번 의아해했다. 내가 한지훈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인지,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까지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명예재산,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마저도. 지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의 모든 공격은 그녀의 계획에 의해 역이용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역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방역은 한지훈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시작될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현의 마음속은 차가운 밤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지훈 그룹의 사옥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10년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극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한지훈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설지현이 자신보다 부자라는 사실도 모자라 자신의 인수 대상이었던 아르테미스의 회장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설지현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설지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그녀의 과거를 왜곡하고 그녀가 이혼 후 의문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그의 손아귀에 있는 언론들은 앞다투어 설지현을 추악한 돈벌레, 재벌의 돈을 훔쳐 도망간 여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았다. 설지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한지훈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서울의 밤 한지훈의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기사들은 모두 그의 뜻대로 설지현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설지현의 반응이 없었다. 그 어떤 반박도 해명도 없었다. 마치 그 모든 기사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가? 더 자극적인 기사는 없어. 이 여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비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혼 후의 행적이 너무 깨끗해서. 깨끗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분명히 어딘가에 그녀의 치부가 숨겨져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한지훈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설지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설지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혼자서 미쳐 날뛰는 꼴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더욱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설지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서현진의 신장. 서현진의 신장 이식은 단순한 생명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서현진의 아버지인 서 박사는 희귀병 치료 기술의 권위자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만약 서현진이 죽는다면 서 박사는 절망에 빠져 연구를 포기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한지훈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는 서현진이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지현의 신장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설지현에게 다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한편 설지현의 오피스텔은 고요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한지훈 그룹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자신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역시나 예상대로군.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준 부회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다. 회장님, 언론들이 회장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은 사실을 모르니까요. 한지훈이 퍼뜨린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뿐이죠. 오히려 그의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한지훈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현진의 신장이 단순히 그녀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지현은 박민준에게 지시했다. 박 부회장님, 이제 우리의 정보를 흘릴 차례입니다. 한지훈 그룹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가 불법 자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려주세요. 그리고 서현진의 아버지인 서 박사의 연구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요.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한 회장님이 곧바로 저희를 의심할 텐데요. 박민준이 우려했다. 아니요. 그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아직도 나를 10년 전에 나약한 설지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를 의심하기보다 그의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전략은 한지훈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며칠 후 언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한지훈 그룹의 신사업 의혹의 그림자,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 불법 자금과 연관. 한지훈이 설지현을 비난했던 기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그룹에 대한 의혹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그는 소리쳤다.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지현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내부의 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설지현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설지현, 이게 당신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무슨 짓을 말하는 거죠? 한지훈 씨,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건가요? 지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냥 설지현이에요. 당신이 버린 나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 여자친구의 신장, 그거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제발,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줘. 한지훈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10년 전에 내게 했던 모든 것을 되갚아주는 거예요. 당신의 오만함, 당신의 무자비함, 그리고 당신의 무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느껴보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 지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한지훈 씨,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당신의 여자친구를 위한 신장, 내가 직접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걷어찼죠. 당신은 나를 다시 한번 무시했어요.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 전화가 끊겼다. 한지훈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설지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그녀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절망만이 보였다. 그의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그 무너지는 제국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설지현 그녀는 진정한 복수의 여왕이었다. 한지훈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였다. 설지현이 흘린 정보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지훈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주식을 내던졌고 금융당국은 한지훈 그룹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지훈은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직원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설지현은 조용히 한지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가장 약해진 순간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설지현의 오피스텔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 화면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한지훈 그룹의 회계장부와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박민준 부회장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회장님 금융당국에서 한 회장님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합니다. 박민준의 말에 지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민준은 의아해했다. 박 부회장님, 서현진 씨의 병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현이 물었다. 네, 회장님. 서현진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박민준은 보고했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한지훈은 서현진의 생명이 곧 그의 야망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곁을 지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부하면 바로 구속될 텐데요. 박민준이 말했다. 그는 구속을 두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서현진의 죽음은 그에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현진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에 응할 것인가. 그는 결국 서현진을 선택할 겁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지현은 한지훈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오후 4시 50분 한지훈은 서현진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렸다. 현진아, 안 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는 울먹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현진의 생명만이 가득했다.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설지현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서현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한지훈 씨, 서현진 씨의 상태가 좋지 않군요. 지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지. 이 모든 게 당신의 복수극이었어. 한지훈은 소리쳤다. 복수극이라뇨.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것을 되갚아주는 것뿐이죠. 당신은 내게 10조 원을 제안하며 내 신장을 요구했죠. 나는 이제 당신에게 제안하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준다면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를 살려줄게요. 물론 내 신장은 아니죠. 나는 당신처럼 무자비한 괴물이 아니니까.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현진이를 살릴 수 있어? 한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 서 박사의 연구자료, 서현진 씨의 의료 기록.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한지훈 씨. 지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여자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10조 원은 이제 당신의 목숨을 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당신의 여자친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한지훈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재산, 그리고 그의 야망까지도. 그는 이제 설지현의 손바닥 안에 완전히 갇힌 꼴이었다. 설지현, 당신,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울먹였다. 왜냐고요?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잊었나요? 당신은 내게 이혼을 통보하고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다시 나타나서 내게 신장을 요구했죠. 당신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은 끝이 없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당신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달아야 해요. 지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훈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원했다. 좋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내 회사, 내 재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게. 제발, 현진이를 살려줘. 한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너무 늦었어요, 한지훈 씨.
당신의 제안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걷어찼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당신의 여자친구의 생명도, 당신의 재산도, 당신의 명예도.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 전화가 끊겼다. 한지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여자친구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10년 전 버린 여자 설지현의 복수극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절망했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보였다. 설지현 그녀는 진정한 복수의 여왕이었다. 한지훈의 추락은 너무나도 빨랐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설지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한순간에 사라졌다. 언론은 연일 한지훈 그룹의 비리와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현진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졌지만 한지훈은 그녀의 병실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이미 설지현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미 그녀의 예측 속에 있었고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 설지현은 한지훈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는 아시아 경제인 포럼이 열렸다. 한지훈은 이 포럼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며 포럼장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설지현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있었다. 그는 포럼장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과거에는 그가 들어서면 모두가 환호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포럼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서현진의 병실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다음 장면에서는 서 박사가 한지훈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회장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한지훈은 경악했다. 이 영상은 누가 봐도 그에게 불리한 영상이었다. 그는 급히 영상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포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설지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훈 씨, 이 영상을 잘 보셨나요?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의 욕망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내게 10조 원을 제안했죠. 당신의 돈으로는 그녀의 생명을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고 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한지훈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설지현, 당장 이 영상을 멈춰.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회장이 정말 자기 여자친구를 이용했단 말이야. 설지현이 아르테미스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 그때 설지현이 포럼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한지훈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설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지훈 회장님과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포럼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10년 전 저는 한지훈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버렸고 저는 이혼 후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저에게 10조 원을 제안하며 그의 여자친구를 위해 신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의 생명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조작했다. 화면에는 그녀의 자산 목록이 나타났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녀의 자산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다. 이번에는 한지훈 그룹의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한지훈 회장님은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서현진 씨를 살릴 겁니다. 한지훈 회장님과는 달리 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한지훈은 절망했다. 그의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설지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여자친구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그가 10년 전 버린 여자 설지현의 복수극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겁대기일 뿐이었다. 한지훈의 추락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아시아 경제인 포럼에서 설지현이 공개한 모든 증거들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한지훈 그룹의 주가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고 그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가 오만하게 쌓아 올린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과 재력을 가진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낱 비리 기업인이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세상에 전부 드러났다. 설지현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한지훈이 체포된 후 설지현은 서현진의 병실을 찾아갔다. 서현진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깨끗했다. 그녀는 설지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설지현의 따뜻한 눈빛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현진에게 위로가 되었다. 지현은 그녀에게 한지훈이 준 10조 원짜리 수표를 건넸다. 이 돈으로 당신의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서현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설지현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그녀는 설지현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설지현은 박민준 부회장에게 한지훈 그룹의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지훈 그룹은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회장님, 한지훈 그룹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파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박민준이 말했다. 아니요, 파산은 안 됩니다. 한지훈 그룹은 아직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지훈 그룹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꾸려 회생시킬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서 박사님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의 딸은 살아있고 그의 영우는 계속될 겁니다.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한지훈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훈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다. 설지현의 결정은 한지훈 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새로운 주인 아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은 설지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그들이 무시했던 한 회장의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구원해줄 영웅이었다. 그녀는 한지훈 그룹을 인수하고 모든 비리를 척결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서 박사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연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현진은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한편 한지훈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재산,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사랑까지도.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설지현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자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낱 범죄자일 뿐이었다. 설지현은 한지훈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지훈 그룹을 인수하고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진정한 공의를 실현했고 그녀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한지훈의 몰락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오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가 휘둘렀던 권력의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낱 수감자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으로 한정되었고 그의 모든 야망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반면 설지현의 삶은 새로운 태양 아래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훈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빛을 당당히 마주하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였다. 그녀는 한지훈 그룹을 인수한 후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해고했던 모든 직원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의 잘못은 과거에 묻어두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 겁니다. 그녀의 연설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들은 설지현이라는 새로운 리더 아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바이오메디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서현진은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설지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서현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서현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설지현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한지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곳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 그녀는 한지훈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낳은 비극을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진정한 공의와 인간성을 세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명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회장 설지현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권력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설지현은 성공적인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그녀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